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12월 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얼마 전에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이야기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개최를 갖다가 늦춰라. 그래서 12월 10일 두 차례 늦췄죠. 당초는 12월 2일 하려 했다가 12월 4일 하려 했다가 추미애 법무장관은 고집스럽게 12월 4일에 검사징계위원회 강행 방침을 밝혔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이야기하면서 12월 10일로 검사징계위원회 늦췄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12월 10일 검사징계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의도한 대로 열릴 수 있을 것인가? 또 문재인 대통령이 기대하는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해임 관철해낼 수 있을까? 저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이야기한 것이 결정적으로 무리수에 무리수를 두다 보니까 자충수를 두게 된 악수 중에 악수를 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보니까 지금 한 달 후면 사라질 조항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갖다가 무리하게 찍어내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오늘 찾아봤더니 지금 국가법령집에 찾아보면 검사징계법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 보니까 2020년 10월 20일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한 반 전쯤에 일부 개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 시행일이 원래 법이라는 게 국회에서 개정이 되고 관보에 게재되더라도 시행일자를 갖다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년 1월 21일의 시행으로 딱 박혀 있습니다. 그 조항이 뭐냐 하니까 이번에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쳐내기 위해서 만드는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의 문제입니다. 현재는 7명으로 되어 있죠. 법무부 장관, 그다음 법무부 차관이 당연직이고 물론 법무장관 위원장을 맡습니다. 이번 경우는 다릅니다. 이번 경우는 법무장관이 청구권자이기 때문에 즉 검찰총장 징계 청구권자이기 때문에 배제되고 법무차관이 아마 미루어 짐작컨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차관이 위원장 맡지 말게 하고 꼼수를 썼죠. 그러면서 위촉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맡게 하라. 그러니까 7명이 검사,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다 이제 한 편이겠죠. 또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명망 있는 인사가 3명 이렇게만 딱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불공정하다라고 문제를 제기한 게 누구냐? 집권 여당의 김종민 의원입니다. 그래서 올 6월에 김종민 의원이 발의를 했고 민주당의 대표인 이낙연, 다음에 열린민주당의 대표인 최강욱, 조국 밑에서 비서관 하던 친구죠. 이 양반들이 12명이 13명이 공동 발의자가 되어서 자 지금 검사징계법에 법무부 장관이 너무나 많은 권한, 즉 법무부 장관, 법무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3명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법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내년 1월 21일 발효 시행되게 돼 있는데 바뀐 내용은 검사징계위원 7명을 9명으로 늘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법무장관, 법무차관,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그다음에 법무장관이 위촉하는 2명까지 맞는데 3명이 들어갑니다. 3명이 어떻게 되냐니까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한 사람,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추천하는 한 사람, 그 다음에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한 사람, 이렇게 즉 현재 조항이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고 정당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근데 이 법의 시행일자는 2021년 1월 21일 정확히 12월 10일부터 40일 후면 사라질 이 법 갖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겠다고 하니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정당성, 공정성이 확보가 되는가요?
안 되죠. 두 번째, 이번에 검사징계법에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지난 12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이야기하니 바로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을 내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은 자신 없는 쪽의 선택이다, 악수다 얘기하지만 법학 교수들,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적 의견은 그게 그렇지 않답니다. 묘수 중에 묘수랍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민 헌법소원의 골간 중에 골간은 무엇이냐니까 검사징계법이 검사와 검찰총장에 대해서 달리 규정하고 있음으로써 결국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일반 정당성과 공정성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일반 검사에 대해서는 그 검사의 징계를 청구하는 청구권자는 누구냐? 검찰총장입니다. 검찰총장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검사라 할지라도 왜 검사는 신분 보장이 철저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검사에 대해서 징계를 해주십시오라고 징계를 청구, 즉 소추하는 사람은 검찰총장입니다. 그리고 그 검찰총장의 청구, 소추를 받아서 실제 이 사람을 징계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갖다 결정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소추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마치 검사가 이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하고 어떤 혐의자, 피의자를 갖다가 법원에 제소, 기소를 하면은 그 기소한 내용을 갖고 사법부의 판사가 판단하듯이 검사의 징계에 있어서는 일반 검사의 징계 청구는 검찰총장이 하고 그에 대한 징계 여부를 갖다 결정하는 판단, 심판은 법무부가 하는 겁니다.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균형이 있고 이른바 어느 정도 공정하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현재 검사징계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검찰총장이 징계의 대상자일 경우는 법무부 장관이 소추하고 법무부 장관이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님재판이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는 이 검사징계법이 심대하게 보면은 위헌의 소지가 많다 해서 헌법소원을 낸 겁니다. 그런데 헌법소원 낸 상태에서 물론 지금 이용구 씨 같은 경우는 자신 없는 쪽의 선택이다, 악수다 얘기합니다만은 그리고 가처분 신청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언젠가 이 문제 갖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라도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낸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진다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총장이 그때 예를 2년 후에 복직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진 않겠죠. 하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입으로 얘기한 정당성과 공정성,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저 같은 장삼이사가 아니라 명색이 변호사인 법률가 아닙니까? 그러니 자신이 이야기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심각한 훼손, 즉 두고두고 헌법소원에서 패배한 그런 전직 대통령으로 남을 겁니다. 이 세 번째는 지금 이번에 과연 무리하게 12월 10일 날 검사징계위원회를 연다 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을 갖다가 징계할 수 있겠는가?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물론 지금 추미애 장관, 다음에 이용구 법무차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임명하는, 지명하는, 위촉하는 그런 한 통속들이 모여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을 갖다가 결의하려 들겠습니다만 그래도 현직 검사 2명 또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법률 외부의 명망가 3명이 두고두고 남을 자기의 인생의 오점을 남기려 들겠습니까?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니까 이번에 마침 12월 1일이죠. 저 대한민국이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날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그 다음에 징계 청구, 그리고 수사 의뢰 잘못된 것이다 라고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아서 법무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또 그날 마침 법원 행정법원 행정사하부 조미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서 가처분 신청을 갖다 인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침 보니까 대한변협, 그다음에 법학교수회, 한국법학교수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그와 같은 추미애 장관의 조치가 잘못된 것이라는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중징계를 할 수 있는 해임이나 면직 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지금 추미애 장관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법관 사찰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검사, 2200명 검사 대부분이 그건 법관 사찰이 아니다. 그거는 흔한 얘기로 상대방에 대해서 성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항상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일요일 주호영 원내대표가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공익 제보자의 제보를 받아서 당시 아무리 뭐 이런저런 죄를 지었고 이런저런 혐의가 있고 이런저런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민간인 신분이었던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얼굴 시퍼해갖고 버닝썬, 장자연, 김학의 다시 철저하게 조사하라 이야기하니까 박상기 법무부에서 177회나 불법으로 민간인 사찰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조국 씨가 얘기했죠. 공직자에 대한 사찰과 민간인에 대한 사찰. 민간인에 대한 사찰은 그는 어떠한 이유를, 어떠한 명분을 내걸더라도 무조건 안 된다고 대한민국 법학교수인 조국 전 법무장관 얘기한 바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흐름 속에서 과연 검사징계위원회 위원들, 외부 전문가들, 과연 중징계 청구할 수 결의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중징계 못해서 그렇다고 뭐 견책 등 경징계하면 또 그것 또한 우스운 이야기죠. 자, 그 견책하려고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는가 하는 어마어마한 역풍에 시달릴 겁니다. 넷째입니다. 만약에 중징계를 갖다가 내린 경우라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 이번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낼 정도로 나름 굉장히 강단 있게 대응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과연 중징계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100%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왜 징계 처분을 갖다 결국 해임한 것은 해임을 결의해서 제청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 돼 그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서 해임하는 것은 즉 징계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그 징계 처분 집행 정직 가처분 신청을 낼 겁니다. 물론 징계 처분 소송이 뭐 오래 갈 것이고 가처분 신청 받아들이긴 쉽지 않죠. 만약 또 어느 법관이 정말 양심 있는 법관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 그날로 대한민국 대통령 아닙니다. 내가 법무부 장관 해임했는데 법원이 아이고 그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집행정지 가처분에서 본안 소송이 완결될 때까지 봐야 되겠습니다 하는 순간 대통령 얼굴에 똥칠하는 겁니다. 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본안인 징계처분 취소 소송 계속 소송이 진행될 것이고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에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승소할 겁니다. 승소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뭐가 됩니까? 역대 자기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 그것이 네가 잘못됐다는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부정당하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이와 같은 사태가 예견되는 가운데 과연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을 이야기했고 그래서 12월 10일로 그 닷새를 갖다 엿새를 늦춘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니까 검사징계법은 이른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피의자 또 혐의자 상대방에게 공지되고
닷새가 지나야만이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랍니다. 그것을 갖다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12월 2일인가 1일날 검사징계위원회 개최한다 해놓고 12월 4일날 하면 그게 법 위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이야기하면서 이용구 자기 캠프 출신의 그나마도 백운규의 변호인이었던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 판사 출신입니다. 를 갖다가 법무차관에 임명해서 이걸 관철하려 하는 모양인데 결국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자충수를 갖다 열심히 두고 있는 겁니다. 원래 무리에 무리수를 두다 보면 자충수를 두기 마련이죠. 빼도 박도 못하는 자충수에 걸린 문재인 대통령의 처지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